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2, 3.3장 책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제 3.1 이렇게 문제를 이제 그려놨는데 문제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릴 거라 혹시 불편하신 분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편이어가지고 책에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이 그렸던 이런 상태에 있는 봉입니다. 근데 얘의 지름이 40mm고요. 전체 길이 이 L이 1.3m, 그리고 G 탄성계수죠. 전단 탄성계수가 80GPa. 그리고 그 상황에서 A번 문제가 뭐냐면요. T가 340Nm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 기다란 봉에 토크를 줄 건데 이게 340Nm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전단 응력의 최대값이랑 비틀림 각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 항상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다가 t를 그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재료역학 있잖아요. 재료역학. 재료역학은 뭘 전제를 하냐면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전제하고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지 않다면, 어려운 말로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면 재료학에서 있는 배운 내용을 좀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나 그림에서 이렇게 여기 t를 양쪽에 그려주는 이유는 얘가 지금 정지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타우 맥스를 구하래요. 타우 맥스. 전단 응력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공식 중에 이제 하나가 있죠. 타우 맥스는 I 로우 분의 T R입니다. 여기 문제를 풀이라고 이제 좀 써줍시다. 풀이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획을 좀 나눠놔야겠네요. 자, i로우는 뭐냐면요. 원형 단면에 꽉 차 있습니다. 속이. 그래서 i로우는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 정도는 이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크 그냥 t고, 근데 r이 뭐냐면요. 2분의 t죠. 2분의 t. 근데 이걸 좀 간단히 써보면은 파이 d의 세제곱분의 16t가 됩니다. 그쵸? 여기다 이제 값을 넣으면은 16 곱하기 340 뉴턴 점 미터, 그리고 파이 d는 뭐냐면요. d 40이죠. 40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27.1 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이제 계산 결과는 제가 계산기 직접 해보지 않고 해설지에 있는 걸 답을 적겠습니다. 27.1 메가파스칼. 네,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에 이제 해당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B번인데 문제 상황은 다 똑같아요. 봉 이렇게 있고 41.3 80GPa.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제 이 t 값을 안 줍니다. 대신에 타워 얼로우는 42메가파스칼, 그리고 파이 얼로우 비틀링 값, 허용 비틀링 값은 2.5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토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저 타워 얼로우, 이 허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쓰고 지울 겁니다. 우리가 쓰는 재료 중에 이제 나무로 된 재료도 있고 철로 된 재료도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은 철과 나무 중에는 철이 더 이제 단단하죠. 그 나무가 이제 덜 단단합니다. 이걸 덜 단단하다는 거를 수식 또는 이제 물리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나무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작다는 거예요. 즉, 나무가 전단 응력이 뭐 3메가파스칼에 부서진다고 해볼게요. 전단 응력이 3메가파스칼이 되는 순간 부서져요. 예시입니다. 근데 철이
60메가파스칼이 이제 부러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타우가 15메가파스칼이 걸리게 된다면 나무는 부러지지만 철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다, 그리고 물체가 잘 견딘다, 물체가 안전하다라는 말은 그 물체가 응력을 견딜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물체를 만들 때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들 건데 예상 응력이 3메가파스칼이에요. 3메가파스칼. 그럼 나무는 여기서 지금 써도 되나요? 재료로? 예상되는 응력이 3메가파스칼인데 나무가 3메가파스칼까지 견딜 수 있대요. 그럼 얼핏 들으면은 그러면은 안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나무를 좀 안 좋은 나무를 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자연 조건이 악화가 된다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나무가 쉽게 부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무가 실제로는 3메가파스칼을 견디지만 가상으로 한 나무는 2.5메가파스칼까지만 견딘다고 해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허용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아니라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것보다 좀 낮게 값을 잡아준 겁니다. 2.5메가파스칼 이렇게 잡아준 거를 허용 응력이라고 불러요. 좀 설명이 길었지만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얘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넘으면 안 됨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단 능력이 42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제가 봉에서 타우 맥스 값을 구해올 건데, 그게 42메가파스칼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타우 맥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공식이죠. I 로우분의 TR이에요. 이게 42메가파스칼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 이 식에서 I 로우 값 우리가 구할 수 있죠. R 값도 이제 지름의 2분의 1이니까 40으로 40 나누기 2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T 토크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42메가파스칼의 I 로우 값을 이항시키고 R도 분모로 보내요. 그러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528 뉴턴미터가 나옵니다. 528 뉴턴미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게 허용 전단 응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토크가 528 뉴턴미터를 안 넘긴다면 타우 맥스도 42메가파스칼을 안 넘긴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파이의 허용값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파이는 2.5도를 안 된다. 파이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은 G I 로우 분의 TR이죠. 근데 여기에 2.5도인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공식이 지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이가 라디안일 때를 가정을 한 겁니다. 단위가. 그래서 얘의 단위는 지금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그래서 실제로 이 값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라디안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도로 나와 있죠. 도. 그 얘를 라디안 값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각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은 라디안 값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180분의 사실
2.5 곱하기 파이 라디안이었던 거예요. 각의 단위가. 자, 이것만 주의를 해주면은 이제 옆에 거랑 똑같죠. 타우 맥스는 모두 2항 R 2항, I로 2항, G 2항을 해가지고 다 넘기면은 얘는 값이 뭐가 나오냐? 674 뉴턴 미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528 뉴턴 미터가 돼야 돼요. 그건 왜냐? 여기 일단 답이 두 개가 나온 건 보이죠?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이거를 답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토크의 최대값, 얘는 이 식은 토크가 528을 안 넘기면 타우맥스가 42메가파스칼을 안 넘길 거야 라는 이야기고, 얘는 토크가 674를 안 넘긴다면 파이가 2.5도를 안 넘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60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가 600이라면은 파이는 2.5도보다 작을 겁니다. 왜냐면 600은 674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528보단 크잖아요. 그래서 타우의 최대값은 42보다 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둘을 전부 다 만족을 하려면은 두 값 중에 더 작은 528을 적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제 3.2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똑같이 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문제랑 얘가 꽉 차 있는 면이자 아니면은 뚫려 있는 단면이냐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얘는 바깥지름이 D0로 꽉 차 있는 애, 그리고 얘는 바깥지름 D2, 안쪽 지름이 D1. 근데 두께가 D2, 바깥지름 D2의 10분의 1배를 한 값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크가 1200Nm고 아까 설명한 거에 또 나왔죠? 허용 응력,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응력이 40MPa, 그리고 세타는 0.75도/m, 그리고 전단 탄성 계수가 78GPa입니다. 그 상황에서 얘 있죠? 첫 번째 그림에 이 지름을 먼저 구하라고 해요. A번이. 여기서 문제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일단 이 한국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이게 오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40메가파스칼이라고 제가 적었죠. 근데 책을 보시게 되면은 책은 42메가파스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풀이는 40메가파스칼로 풉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 책으로는 40메가파스칼이 돼 있어요. 이게 번역 과정에서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세타라고 적었지만 사실 여기서는 한국말로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으로 나와 있어요. 식으로 써보면 dx분의 d파이죠.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이. 그래서 얘가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A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앞이랑 타우 맥스는 40메가파스칼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앞에 거랑 완전히 똑같죠, 여기는. 타우 맥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I 로우분의 TR이었는데 그걸 조금 간단히 쓰면은 파이 D의 세제곱분의 16T였던 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40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이게 부등식인데 이항을 하면은 파이 16T 여기 가지고 있고 40메가파스칼을 분모 D의 세제곱을 절로 이항을 시켜서 세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뭐 이제 계산이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 D는 53.5mm보다는 커야 한다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53.5mm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부등식 이게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써야 될 게 이거 세타가 0.75도/m. 근데 세타도 이제 공식에 넣으려면은 라디안 단위로 고쳐줘야 됩니다.
일단 한번 공식만 먼저 써볼게요. 세타가 0.75도 per 미터인데 이거를 쓰려면은 세타에 관련된 식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비틀림 강도 토르셔널 리지디티라는 걸 설명할 때 세타는 GI 로분의 T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 0.75도 per 미터인데 얘는 이제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한다. 그리고 분모의 미터가 오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I 로우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 G는 여기 78기가파스칼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T는 1200Nm. 이거를 이제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부등식을 풀면은 D는 58.8mm가 나와요. 자, 이것도 이 얘기예요. 53.5를 넘는다면 40메가파스칼보다 작아져요. 응력이. 또 58.8을 넘으면은 0.75보다 작아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헷갈릴 때는 가장 좋은 게 사이 값을 한번 넣으면 됩니다. 55mm라면 내가 단면을 55mm로 만든다면 이거는 만족을 하죠. 첫 번째 답. 그래서 응력이 40메가파스칼을 안 넘길 거예요. 하지만 얘를 지금 못 넘겨가지고 세타가 0.75도 per 미터보다 분명 커질 겁니다. 55로 단면을 만들면. 그래서 답은 뭐로 쓰냐? 결국 지름은 58.8mm는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것보다 약간 크게 만들면 되겠죠. 다음 이제 B번. B번은 이렇게 나눠서 얘를 A번에 썼다면 이 뚫린 관을 B번에 쓸 겁니다. 이제 조건은 이렇게 4개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D2를 구하래요. D2. 얘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어렵냐면은 I 로우 값이 A번보다 좀 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B번에 이제 위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보면은 제가 증명은 못해도 이걸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얘 32분의 파이 바깥 지름 D2의 4제곱 빼기 안쪽 지름 D1의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D1이 뭐냐면요. D2에서 D1 여기 있죠. D1은 바깥 지름 D2에서 이 두께를 2번 빼는 거예요. 여기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럼 2번 빼면 뭐가 나오냐면은 10분의 8 D2가 나와요. 32분의 파이 저걸 계산하면은 10분의 8 D2의 4제곱이 잘못 구했죠? 10분의 8이 아니죠. D2의 4제곱 빼기 D1이 10분의 8 D2니까 5분의 4 D2의 4제곱이 됩니다. 얘를 구해보면은 0.05796 D2의 4제곱이 나온다고 하네요. 타우 맥스가 40메가파스칼이었어요. 40메가파스칼.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타우 맥스가 I 로우분의 TR이었잖아요. 근데 I 로우가 뭐였냐? 0.05796 D2의 4제곱이고요. 조금 아래로 갈까요? 근데 너무 난잡하네요. 좀 풀이를 키워야 될 텐데 칸을. 토크는 1200이죠. 1200 뉴턴 미터 곱하기 R 반지름 R인데 얘가 이제 지름이죠. 얘가 D2의 밀리미터, 얘는 밀리미터의 4제곱, 그리고 분자가 반지름이었으니까 여기 2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40메가파스칼입니다. 즉 단위 이제 계산을 잘 해주시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부등식 3차 부등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지고 이렇게 해서 구한 D2는 뭐냐면요. D2가 63.7mm보다 크다고 나오네요. 자, 똑같이 파이도 파이가 아니죠. 세타죠.
세타도 0.75도 per 미터였고 그냥 똑같습니다. 얘가 GI 로우분의 T라고 제가 했잖아요. G는 78 기가파스칼 곱하기 I 로우는 0.05796 D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분의 T 1200 뉴턴 미터. 근데 여기도 0.75도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죠. 0.7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제 무차원 양이고 분모만 이제 미터 단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얘 있죠. 이거 D4에 대해서만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D2는 여기서는 67.1mm가 나온다고 합니다. 똑같죠? 얘도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65mm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만족. 그래서 타우는 40MPa보다 작을 거야. 근데 얘를 만족을 못해서 비틀린 각은 0.75보다 분명히 클 겁니다. 그럼 최종 답은 뭐냐? 답은 67.1mm로 단면을 만들면 두 개를 다 만족을 할 겁니다. 이제 시간상 예제 3.2까지만 풀어보고 다음 강의에 3.3장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